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결산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고 조정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셨었고요. 오늘은 세무 조정에 관련된 소득 처분을 갖다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교재에서 보듯이 소득 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소득 처분이라는 설명이 되어 있는 거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세무 조정 사항으로, 자 다시 한번 세무 조정 사항이라고 했죠. 세무 조정 사항에는 뭐뭐 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세무 조정하게 되면은 보통 입금, 산입 이렇게 표시를 하든지 또는 송금, 불산입이라고 하는 게 세무 조정 항목이에요. 그럼 두 가지 얘기해 드렸죠. 그다음에 입금 산입의 또 상대적인 개념은 송금 산입 있죠. 또는 얘를 갖다가 입금, 불산입이라고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갖다 선택하는 것을 우린 세무조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세무조정한 결과 여기 이제 설명을 계속 이어가 보면요. 발생한 소득이 법인 내부에 남아있으면 이를 기업회계상 순자산에 가산하여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하고 법인 외부로 유출되었다면 소득 귀속자를 파악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려고 하는 제도를 소득 처분이라고 부른다. 그럼 여기 내용들 한번 지금 세 줄 읽어보셨으면 소득 처분이란 뭐라고 하면서 또 시험 문제에서 보기로 설명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그럼 이걸 먼저 잘 알아두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소득 처분은 제가 그래서 여기 선에 유보되어 있으면 사회 유출되게 돼 있으면 크게 두 개로 구분하라 그랬죠. 근데 이 용어도 복잡해. 그냥 회사 내부에 남아 있는 거, 회사 밖으로 나간 거 그렇게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시고 그 표현을 사내 유보다, 사회 유출이다 이걸로 소득 처분을 구분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겠죠?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인 요 항목에 대한 소득 처분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밑에 송금 산입이나 입금 불산입이 된 거 지금 여기서 설명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위에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에 대한 소득 처분은 크게 두 개를 일단 구분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뭐하고 뭐로? 사내 유보 또는 사회 유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자, 사내 유보가 됐다고 표시할 때는 우리가 계정상으로 봤을 때 유보로 처분되는 것들은요, 자산 계정이라든지 부채 계정에 해당되는 것은 유보라는 말을 쓰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유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얘는 그냥 유보만 쓰여져 있으면 유보 발생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유보가 발생했다. 그 다음에 반대말은 뭐겠어요? 유보 감소나 유보 소멸이 되는데 여기 기호로 표시할 때는요, 이렇게 삼각형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표시하고 이게 우리 회계에서 마이너스 표시라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유보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삼각형의 유보는 유보 감소란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다 있기는 한데 주로는 유보가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타라고 쓰는 것은 그 소득 처분의 결과가 자본 계정에 있을 때 우리는 기타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무조정의 결과가 사회로 회사 밖으로 유출이 됐는데 그 대상자가 회사의 직원이라면 소득 처분을 상혈하고 기록하세요 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주주에게 간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걔는 배당이라고 소득 처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직원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주도 이렇게 해야지 되나? 직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주주도 아닐 경우 이렇게 그 사회 유출이 돼 있는데 직원도 아닌 주주도 아닌 제3자에게 그 소득이
법인의 소득이 들어갔다면 이를 뭘로 처분해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해라. 기타 소득은 제3자라는 뜻이에요. 법인이 아닙니다. 개인의 경우에요. 자, 거기에 반해서 기타 사회 유출은 어느 경우에 기타 사회 유출하라. 소득세를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는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법인이 타 법인이 되겠죠? 타 법인 또는 국가 또는 어디? 지방 자치단체 뭐 이런 데로 이런 법인의 소득이 유출이 됐다면은 이를 소득처분의 용어로 뭐라고 써라?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걸 정리해서 하나로 말씀해 드릴게요. 입금산입과 관련되어 있는 입금산입 또는 송금불산입에 대해서는 소득처분이 총 몇 개가 있다? 전체로는 여기 마이너스 유보까지 여기 마이너스 유보도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총 7가지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걔는 사내 유보가 된 것인지 사회 유출이 된 것인지로 구분해서 유보, 기타,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구분하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지워도 돼요? 뭐 해봐도 잘 안 보게 되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여기 유보라고 나와 있고요. 기타 나와 있고요. 사회 유출로 인한 소득 처분, 배당, 상여,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소득 쭉 나와 있죠. 용어가 한번 들어보면 좀 괜찮아진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는 여기다 하나 써드릴게요. 조금 전에 입금산입 또는 송금불산입에 대한 거는 7가지가 나왔었죠. 그럼 밑에 있었던 송금, 산입 또는 입금, 불산입에 해당되는 소득처분은 몇 가지가 있나요? 여기도 산에 남아있느냐 사회 유출됐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얘는 2가지밖에 없어요. 밑에서 화면에서 보시면 마이너스 유보 있죠. 송금이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보 발생했던 것이 어느 순간이가 되면은 얘가 없어지게 돼요. 유보 회사 내부에서 발생했던 게 없어지게 될 때 없어지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유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송금산입과 입금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은 딸랑 2가지다. 유보를 감소시키는 항목이든지 아니면 기타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자본규정에 있는 거라고 했었죠? 그걸로 소득 처분하는 거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보 감소와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입금산입 또는 송금불산입과 송금산입 또는 입금불산입에 대한 소득 처분 2가지까지 포함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죠. 그 이상의 소득 처분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것만 딱 먼저 틀을 잡아 놓으셔야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수한 소득처분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특수한 소득처분, 부당하게 사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있잖아요. 우선 다른 거 내용을 좀 볼 필요 없이 요거 매출액 갖고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아니면 실수로 다 좋은데 결국 이 회사의 매출액이 원래 1,000원이었는데 지금 900억으로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 100이 누락돼 있죠. 다시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상적으로 했다면 매출액이 얼마로 기록돼야 되느냐면 1000이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얘가 매출액이 얼마로 기록되어 있냐면 매출액 900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정상적이지 않죠. 그죠? 근데 이렇게 100이 차이 나는 걸 갖다가 이거 단위 억으로 하겠습니다. 단위가 억이면 지금 얼마가 차이 나는 거예요? 100억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얘네들이 이걸 빼돌린 걸 눈치챘어. 그러니까 여기서 세무서에서 이 회사에다가 너희들 뭔가 수상해. 우리 제보받은 것도 있고 너희 세무조사 통지를 했어요. 근데 지금 결산은 끝난 상태야. 그러면 결산서상에는 매출액이 얼마로 기록되어 있겠어요?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 얘네들은 어떻게 신고를 해놨다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반영을 해놨단 말이죠. 이해가 돼요? 아니 100억 빼돌렸다고요. 실수로? 아 그래 거기 실수라고 하겠지. 그래서 세무서에서 이상한 거야. 세무조사 할게요 통지를 받았어. 그랬더니 아 이거 뽀록 났나 보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결산을 끝났으니 재무제표는 반영을 못해. 근데 지금 아직 법인 세무 신고 아직 안 했어. 세무조정 기간 중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다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얘를 지금 송금 불산입을 해야 돼요. 입금 산입을 해줘야겠어요. 그래 입금 산입 세무조정 산입으로 입금을 갖다 산입한 거예요. 얼마를? 100. 정확히 얘기하면 앞으로 이거 쓰는 거니까 쓰는 방법도 알아주세요. 세무조정은 이렇게 화살표 하시고요. 보편적으로 여기다가 입금 산입이라고 이렇게 세무조정을 하는 거예요. 계정 과목은 뭐였어요? 매출액이었죠. 금액은 얼마였죠? 여기 앞에 세무조정의 뜻이 그거예요. 매출액 입금 산입 항목이 세무조정을 했는데 계정 뭘 입금으로 받느냐? 매출액이란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100 이 금액을 입금 산입으로 세무조정했어요. 근데 얘 어디로 갔니? 이거에 대한 다음 단계가 소득 처분이 되는데 이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사회로 유출됐어요? 안 됐어요? 아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이거 지금. 빼돌려서 회사에 갖고 있을런지 저기 대표이사 집에 갖다 놨을런지 실수를 했는데 그대로 있는데 잘못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정해져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됐어요? 자기가 해놓고서는 자기네 그 집에 있다고 자택에 지하실에 숨겨놨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놔두고 지금 요 상태 것만 가서 보자는 얘기예요. 세무조정 이런 상황을 입금 산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정 어떤 거에 대해서 매출액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 100억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됐죠? 근데 이거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여기에 해당되면 자 봐요 내용 읽어보셔도 내용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구나 라고 보시게 될 텐데 자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서가 착수됐거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 수집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지 출장 확인차 확인 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내용이 뭐냐면 세무서에서 벌써 알고선 움직인 걸 이렇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런 세무조정을 한 거에 대해서 그때는 특수한 소득처분을 부당하게 사회에 유치 이런 경우에 이걸 인정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금 산입을 해서 제대로 반영한 것처럼 나타나게 한 거. 만약에 지금 여기 매출액이 900으로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세무 조정하게 되면 세금을 갖다 더 적게 내게끔 되겠죠. 입금이 그만큼 적을 테니까. 그러면 실제로 조사했을 때는 1000억인데 900억을 했으니까 세무 조사하게 되면 100억 그만큼 뭐 적게 신고한 거에 대해서 추징금 나오겠죠. 추징하겠다는 얘기 그렇게.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불법이나 그게 아니니까 세무조정으로 다 반영됐으니까 정상적으로 매출한 것처럼 보이겠잖아요. 그런 거 인정 안 해주겠다고요. 뻥치지 마. 있는 대로 법대로 할 거야. 이런 뜻이야 이게. 되셨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해야 되는 게 지금 8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균 씨는 뭐 질문했어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세무 조정 후에 얘 소득 처분할 때 무조건 뭘로 처분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타 사회 유출 얘는
입금 산입에 해당되는 거예요? 송금 산입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타 사회 유출이 소득 처분이 어디에 있었어요? 입금 산입 또는 어디에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이거 구분을 해야지 돼요. 기타 사회 유출이라는 소득 처분이 입금 산입인 경우나 또는 송금 불산입인 경우에 기타 사회 유출 사회로 유출된 그 소득 처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봐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는데도 그게 금방 기억이 안 떠오르죠. 이거 지금 내가 올리지 못하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 표에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자, 그래서 입금 산입이나 송금 불산입에 해당되는 그 세무 조정이 다음과 같은 것이라면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해라.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는 경우는 지금 더 이상 소득세 징수하고 연결고리가 끊어진다 그랬었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한번 보자고요. 어떤 규정인지. 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있죠. 그러면 간주임대료는 법인에서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죠? 법인에서 내가 건물을 갖다가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았는데 거기서가 지금 이자가 생긴 거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입금 산입이겠어요? 송금 불산입이겠어요? 나한테 보증금이 뭐예요?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수익이면 입금이에요? 송금이에요? 그러면 얘는 둘 중에 어떤 거겠어요? 세무조정은 이 간주임대료 받은 거 입금으로 산입시키고요. 그럼 규정은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간주임대료 뭐 100원이라고 하고요. 소득처분은 뭘로 하라는 얘기예요? 기타 사회 유출로 이렇게 처분하라고요. 그럼 이것도 계정으로 이것만 딱 외워놓으면 돼요. 간주임대료 나오면 여기 나온 거 세무조정과 그 다음에 소득처분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걸 기억을 못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시게 될 모든 개정 과목에 대해서 딱 정형화 시켜놓고서는 요거는 세무조정이 뭐고 요거는 소득처분이 어떻게 된다. 기억만 해두면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이 나중에 다 배우고 나서 기정별로 이 소득처분,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이 나올 텐데 어저께 설명했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바로 위에 있던 게 뭐예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위에 손익구분에서 당기순이익 전에 있었던 거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법인세죠?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을 연이게 100이라고 했을 때 이 법인세 비용 여기 법인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한다 그랬어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세무조정하는 첫 번째 게 바로 얘예요.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예요.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 비용으로 잡혀져 있던 이 금액을 지금 법인세 비용은 수익 계정이에요? 비용 계정이에요? 그럼 법인세법에서는 얘를 입금이라고 불러요? 송금이라고 불러요? 송금이죠. 그럼 얘를 송금 불산입하겠죠. 세무조정은 그래요? 안 그래요? 계정은 뭐였어요? 법인세 비용 얼마예요? 이거를 세무조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소득처분은 얘를 뭘로 되겠어요? 법인세 비용, 소득처분은 어디로 갔겠어요? 얘가 세금을 냈다면 기타 사회 유출로 해서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걸로 되겠죠. 그죠? 이렇게 어떤 계정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본 계정을 하나하나 그렇게 구분해서 머릿속에 잘 암기해 놓으면 세무조정이 어려울까 쉬울까? 아주 쉬워져요. 근데 처음에 용어 배울 때부터 이런 용어가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내가 암기가 머릿속에 안 되어 있으면 그걸 한꺼번에 뭐 내가 이해를 다 하고 있다면 좋을 텐데 얘는 그렇게 이해하고 소득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수준에서는 필요한 개정 과목만 명확히 하나하나 외워놓으면 돼요. 자, 또 여기 뭐 했었어요? 지금 간주임대로도 설명해드렸죠. 그럼 간주임대로 소득처분은 관두고
일단 뭐만 기억하면 돼요? 세무조정부터 기억하라고요. 그러면 입금 산입이겠구나. 그럼 여기는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주 많이 나오겠죠. 무려 몇 개가 있는데 8개가 있으니까. 두 번째 거 봐요. 두 번째 것도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자, 지금 접대비가 나와 있어요. 접대비 지금 뭐죠? 접대비에서 재무회계에서는 아까 1000 했었죠. 근데 세법으로는 저기 400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해준대요. 너무 작은가? 600 할까? 600 합시다. 그러면 400은 지금 송금으로 인정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세무조정 하래요. 재무회계에서 기록해 놓은 접대비하고 그다음에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금액이 좀 차이를 한도가 넘어가 버렸으니까 걔는 송금을 인정 안 해주겠죠. 얼마만큼을? 400만큼을. 그러면 여기 세무조정 해주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접대비는 송금인데 400만큼은 안 해준다고 했으니까 일단 송금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정은 뭐였어요? 접대비였었죠. 금액은 얼마? 400. 근데 이 접대비가 지금 차이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접대비도 여기 소득 처분하는 종류가 세네 가지 돼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배우고 대표적인 것만 하자고요. 증빙 서류가 없어. 그건 무조건 상해 처분이에요. 상해를 처분하는 이유는 얘를 갖다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쓰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소득 처분은 상해예요. 근데 교재에서는 얘를 갖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대표자 상해라고 설명해요. 대표자가 가져간 대표자한테 상해 처리를 합니다라고 이렇게 길게 써놔요. 근데 실제로 소득 처분할 때 대표자 상해라는 용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라고 썼었어요? 그냥 상해라고만 썼잖아.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기 뭐죠? 접대비를 썼는데 적격 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다 뭘 한 걸로 처분한다? 대표자한테 상여금으로 준 걸로 처분한다고 법에서 정해놨어요. 그게 왜 상여예요? 라고 물으시면 그거는 국회의원들 모여있는 데 가서 토론할 사항이십니다. 라고 전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한도 초과액이라고 나와 있죠. 한도 초과액은 대표자 상여가 아니라 여기서 무조건 뭘로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접대비를 갖다가 썼는데 400만큼을 한도 초과에 따르면 여기에 해당되는 소득 처분은요 기타 사회 유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기타 사회 유출일까? 소득 처분이 얘기한다면 한번 이런 얘기를 갖다 생각해봐요. 접대비를 썼는데요. 적격증빙 카드 뭐 썼다고 쳐요. 그랬는데 길 갔다가 술 한잔 먹었다고 치면 보통 많이 가니까 아니면 골프를 쳤다고 하면 걔는 그 회사 내에서 있겠어요? 회사 외부에서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회 유출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쓴 게 보편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이 됐던 개인이 됐던 거기 회사에 가서 뭐 주점에 가서 뭐 이런 데서 썼겠죠. 그럼 제가 아까 기본적으로 다른 타사 법인한테 그 돈이 흘러 들어갔다 그러면 걔는 더 이상 저기 소득세 징수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아까 얘기했던 상여라든지 그다음에 배당이라든지 기타 소득은요 그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갖다는 거니까. 근데 그 밖에 나가서 술 한잔 먹고 골프 치고 놀고 그런데 접대비 썼다면 도통 그게 어디 갔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외부에 다 쓰긴 했잖아요. 그 구체적인 대상을 구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다 그냥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해 주세요. 뭐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만. 자세한 내역으로 저기 한도 초과액 말고 그다음에 뭐 대표자 상여 처리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요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뭐 접대비 한도 초과액.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기억 하나씩 쓰면서 정리해봐요. 첫 번째는 간주 임대료에 대한 거 숫자로 해놓을까? 간주 임대료 써놨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접대비 설명했죠? 접대비 개정에서 여기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써본 거고요. 자, 세 번째 거 보세요. 세 번째 거에 뭐 나와 있어요? 기부금 나와 있죠? 근데 어저께 기부금 할 때도 기부금을 인정해주는 금액이 법인세법에는 있다 그랬죠? 얘도 똑같이 한도 초과액. 한도 초과액은 기부금은 원래 뭐예요? 비용 계정이죠. 근데 기부금을 지금 회사에서 1,000원을 냈는데 저기 한도 계산을 해봤어. 법인세법으로. 그랬더니 600원밖에 안 나와. 그러면 송금으로 들어가는 거는 600원밖에 인정 안 해주겠죠. 나머지 400원에 대해서는 한도 초과액인데 올해 법인세 계산할 때 세무조정 해줘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세무조정은 뭐가 되겠어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유 잘도 맞히네. 송금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죠. 그럼 불산이입하고 계정 뭐에 대해서 지금 세무조정해 주신 거예요? 기부금 얼마? 400원에 대해서. 그리고 소득처분은 뭘로 처리한다?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해라. 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기부금도 해봤고요. 자, 네 번째 거를 보자고요. 네 번째 거는 뭐가 나와 있느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이자 증권이자의 원천징수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해야지 되나? 여기다 해볼까? 계정은 이자 비용 계정인데 이 이자 비용 계정인데 뭐에 관련된 거냐면 사채, 채권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지금 여기 4번의 계정에 보시게 되면 채권 불분명 이자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를 갖다가 준 거예요. 근데 거기 지금 채권자가 불분명해. 어떻게 채권자가 불분명한데 이자를 줄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무개라는 사람한테 이자를 지급했다고 나왔어. 그럼 그 이자 지급한 거는 그 계좌번호도 있고 다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급을 했어. 그래서 그 사람 지급했다는 증빙 서류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가 봤더니 주소지도 딴 거고 그 사람을 못 찾겠어. 그럼 이 사람은 실제 채권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 있죠. 이거는 보통 지금 이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비용이죠. 그럼 이 이자 비용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람한테 이자를 지급한 거 그 금액을 지금 여기서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겠다, 인정 안 해주겠다, 인정 안 해주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입금 산입이겠어요, 송금 불산입이겠어요? 송금 산입이겠어요, 입금 불산입이겠어요? 그쵸? 이자가 비용이잖아요. 송금이고 인정해준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람한테 준 이자는 우리 이자 비용 비용이지만 송금이잖아요. 송금을 인정한다 안 한다? 그럼 얘도 세무조정 뭐가 돼요? 송금 불산입이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다는 뭐라고 써요? 여기에다가 저기 이유를 쓸 때는 이자 비용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규정을 갖다 몇 개 쓰기는 했지만 채권자 불분명 이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꼭 계정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써주는 것이지. 오케이? 그 금액이 300원이었다면 300 쓰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한테인가 벌써 이 이자 지급을 했을 때 회사 내부에 있겠어요? 외부로 나갔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를 썼을 때 사채이자를 지급했을 때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세요. 왜? 이 사람 특정할 수가 없잖아. 그죠? 아닌데 말을 잘못했어. 빼돌릴 수 있죠. 예? 돈 빼돌릴 수 있는 거지.
지금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채권자 불분명 이자 이렇게 지급되잖아요. 이건 소득 처분은 대표자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 상여로 처리합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 그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게 되면 채권자 불분명 이자에다가 소득 처분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할 거거든요. 그럼 대표자 상여를 처분했으니 이 상여금 처분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또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 세금 납부할 때 그 금액을 좀 써줘야지 이해가 되겠는데. 자, 보시죠. 지금 우리가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라든지 비실명 채권 증권 이자의 여기는 중요한 게 원천 징수액이라 그랬죠. 그죠? 자, 여기 이자 비용 이 자체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이 해주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 금액은 이자 비용에 대해서만큼은 누가 가져간 걸로 소득 처분한다? 대표자 상여로 처분해요. 그러면 이걸 이자 비용을 내보내 줬을 때 지금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대표자 상여 처분한다고 그랬었고 송금 불산이 뭐라고 여기 중요한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금 있죠. 지금 외부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를 지급해서 돈 나간 거는 얼마만 나갔어요? 850원. 요거만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예수금은 어디다 납부했겠어요?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자를 갖다가 보내줬는데 줘야 될 금액 1000 중에서 그 사람한테 얼마만 보내줬어요? 850만 보내줬잖아. 그러면 이 이자 소득을 지급하는 소득 지급자는 누구예요? 회사잖아. 이거 월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게 되면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급여라고 쓰죠. 급여 다 줘요. 예수금 빼요. 그 예수금이 뭐예요? 세금이잖아. 그러면 이자를 갖다가 지급해주면서 원천징수한 거는 똑같잖아요. 이 원천징수액 어디다가 내냐고요? 세무서에다 내겠죠. 예수금은 뭘 갖다가 예수금을 해요?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잖아요. 여기서 또 국민연금 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어? 아니, 지금 우리가 이자를 상대방한테 줘야지 되는 입장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한테 그게 소득이잖아요. 소득 중에 이자 소득이 있잖아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의 세금을 계산해서 그 세금만큼을 원천징수하게끔 돼 있죠. 원천징수해서 그거 뭐 하냐고요? 세무서에서 납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더 간단하겠지만은 지금 일반 기업일 때도 채권을 발행해서 이자 지급하는 거 사채 발행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자를 갖다 지급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자 지급할 때 아직 그 정도까지는 디테일 사항이 떨어져서 원천 징수하는 걸 얘기는 안 했지만 소득세 할 때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 징수세율 몇 %라 그랬어요? 25%. 지방소득세까지 2.5%에서 27.5% 원천 징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이거 지금 이자 지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천 징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야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세무서로 간 거는 제가 그랬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한 거는 소득처분 뭘로 해라? 기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기타 사회 유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850에 대해서 뭘로 처리하고
이건 나중에 배우시게 될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고 그래야지 1,000원이 딱 맞잖아요. 소득처분은 얘는 뭘로 하고 대표자 상여 해갖고서는 850 이렇게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세액은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니까 얘는 더 이상 따질 거 없죠. 뭐라고 써야 되겠다? 기타 사외 유출 해갖고 150 이렇게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기타 사외 유출은 여기다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자 이렇게 이런 계정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사채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그 금액은 이 금액이지만 이 금액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사회로 유출된 거예요. 한쪽은 어느 쪽으로 유출되고 증빙서류가 저기 채권자가 불분명하니까 850만큼은 대표자가 가져간 걸로 보겠다. 그리고 정확하게 150만큼은 예수금으로 해서 세금을 납부했으니까 정상적으로 그거는 기타 사회 유출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대표자 상위로 처리된 이 850에 대해서 이 대표자는 또 뭘 내야 돼요? 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해서 납부해야 되겠죠. 이번은 좀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다. 근데 요거 용어가 요 상황이 여러분들이 한 번에 딱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개정 과목이긴 상황이긴 해요. 근데 내용은 이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위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금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해서 대출이자 갚을 수 있죠. 지급이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이자 인정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업무 무관과 관련돼서는 이자 지급된 거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업무 무관 지급이자는 세무조정 뭘로 해야 된다? 송금불산입하겠죠? 그다음에 업무 무관 지급이자 금액 써놓고 소득처분은 뭘로 해라고요? 기타 사회출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입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6번은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추계 결정, 경정 결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지금은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법인세에서 소득 처분이 대표자 상여로 이렇게 처분된 경우를 지금 예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경우 제가 조금 아까 이 상여금에 대해서 상여로 처분된 거에 대해서 세금 납부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세금을 누가 납부한다 그랬어요? 법인에서 대신 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법인에서 대신 납부한 그 세금 그것도 뭘로 처리해요? 그 세금 어디로 내겠어요? 당연히 이것도 세무서에 내겠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뭘로 처분해라?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해라. 이렇게 얘기 된 거예요. 자, 요거 좀 복잡할까봐 걱정은 되는데 지금 여기 아까 850원 이자 나간 거에 대해서 지금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850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세금 내야 될 게 소득세 납부해야 될 게 얼마인지 계산을 해봤더니 만약에 30원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얼마? 30원을 갖다가 소득세로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득세 납부할 때 그 소득세는 저기 세무서에다가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누구 입장에서 내주는 거예요? 누구 대신에 누구 걸 내주는 거야? 대표자 대신에 법인이 대신 그 세금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럼 돈 외부로 나갔죠. 외부로 나간 것 중에서도 어디로 나간 거예요? 또 세무서로 나갔잖아. 그러니까 그 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뭘로 처리해라? 기타 사회 줄로 처분해라. 그 위에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린 거네요. 결과론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세요.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입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자, 그러면 얘가 어디라고 또 얘기해야 되나? 우리 기업들에서 이런 거 많이 있죠. 자식들한테 상속을 했어. 또는 증여를 했어. 근데 얘가 법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한 게 아니야. 옛날에 어디에 나왔더라? 우리 제일모직인가?
그 삼성그룹에서 그 합병할 때 에버랜드하고 제일모직인가 합병을 하면서 그 주식의 비율이 불공정하다 그랬고 난리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무슨 세금 내고 그랬을 텐데 여하튼 간에 불공정 자본거래, 주주들 간의 거래죠. 주주들 간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했다라고 해서 그 입금 산입한 금액 중에서 귀속자에게 여하튼 간에 귀속자에게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를 갖다가 과세되는 금액이 잇따르면 그것도 누가 내겠어요? 대주주 건데 결국 법인이 내겠죠. 법인이 또 이 세금은 또 누가 하게 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거 저기 뭐죠? 세금에 대한 거는 지금 소득 처분이 다 기타 사회 유출일 수밖에 없다고 기억해 주시면 여기 지금 세금과 관련된 몇 가지나 나왔어요. 여러 가지 다 나왔죠. 원천 징수세, 그죠? 그럼 여기 해당되는 게 지급이자 4번부터 4번, 5번, 6번, 7번 여기 밑에도 봐요. 과세표준에서 외국 법인의 법인세라고 세금 나오고 있죠. 지금 또 세금은 무조건 어디 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세금 납부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소득 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법인에 가는 것보다 기타 사회 유출은 대부분이 세금 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대표적인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도 설명 또 나와 있네. 앞에서 열심히 설명했더니 뒤에 좀 편하다. 3번 보세요.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해. 그러면 얘 누가 가져간 걸로 본다? 대표자가 가져간 걸로 본다. 그래서 대표자가 가져갔으니까 뭘로 처분해야 되겠어요? 상여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여기 하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회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귀속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럼 누가 가져갔다고 본다는 얘기다. 대표자가 가져간 걸로 봐서 소득 처분은 상여로 해라. 지금 처음 여러분이 배우시는 이 교재 내용에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곰곰이 따져보면서 정리를 하시고 암기할 건 암기해 놓으셔야지 뒤에 이제 설명 나오는 내용들이 더 이해가 쉬워지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추계조사 결정의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추계라는 말은 원래 추계라는 말은 지금 추정한다는 뜻이야. 추정해서 계산한다. 의미가 추정, 계산. 그럼 확실한 계산이 아니란 얘기네요. 이런 경우란 말이죠. 그게 의도적이던 의도적이지 않던 이렇게 지금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홍수가 나서 자료들이 몽땅 다 물속에 잠겨버렸어. 그럼 계산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일단은. 근데 추계를 한대.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야? 작년에 납부했던 제출했던 자료들이 있겠죠. 거기서 추계를 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왜 현재 건 지금 없잖아. 그럼 그 금액이 정확할까? 정확하지 않을까? 그러면 세금 많이 나왔다고 그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은 없기 때문에 추계는 일부러 많이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자료는 없어. 누가 주장해도 그 금액이 정확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자가 됐던 근데 국세청은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렇게 그 계산한 근거가 상대 회사가 이건 너무 심하잖아라고 얘기할 근거가 없다면 그 금액은 무조건 받아들여야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관리 못한 거랑 똑같잖아요. 어? 관리 못한 거랑 똑같잖아요. 관리. 홍수에 떠내려가 한 책. 내가 못 알아들었어. 세금 자료들이 홍수에 장부. 나갔다면 그거를 못한 관리를 못한 책임도 있으니까. 뭐 그런 책임은 좀 별도의 것이긴 했지만 하는데 어쨌든 어. 근데 그걸 세무서에서 이렇게 추계할 때 있잖아요. 대충 할까 그래도 정확히 하려고 할까. 그 만약에 금액이 잘못됐으면 그 증빙 자료를 갖다가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 그 거래처에다가 1년 동안 그 자료가 우리만 갖고 있을까? 우리가 거래했던 거래처들도 다 갖고 있을까? 최대한으로 그걸 다 반영을 해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죠? 근데 이 추정 계산을 했는데
얘가 저기 자연 재해로 이렇게 일이 벌어졌을 때 하고요. 여기 밑에도 뭐 나와 있어요? 고의성. 장부를 일부러 감출 수도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일대하고 달라요. 한번 뭐 읽어만 볼게요. 아니 읽어보시면 그냥 지금은 이제 금방 알 거예요. 축에 결정된 과세 표준과 법인의 대차 대조파성. 요것도 여기 지금 여기 법인세법에서는 재무상태표를 안 쓰고 대차 대조표라고 쓰고 있죠. 기업회계 기준이 개정되기 전에 여기 재무상태표를 대차 대조표라고 썼는데 지금 법인세법에서는 아직도 그 재무상태표를 뭐라고 부른다? 대차 대조표라고 부르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기순이익과의 차액,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얘기하고 이렇게 차액이 생기게 되면 이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의적이 됐던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아닌 거예요. 자연재해가 아니게 추계된 결정하고 금액의 차이가 나게 되면 걔는 뭘로 처분해라? 대표자 상여로 처분을 하시고요. 자연재해일 경우에는 뭘로 처리하래요? 구분되겠죠 이것도?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배운 지 얼마 안 된 우리 무려 며칠 동안 배웠어요 법인세를? 이틀 지나 배웠어.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겁먹지는 않았겠지만 어차피 모르면 겁먹을 것도 없잖아. 선생님 이거 그 6번이요. 기록작업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했어요. 6번? 일단은 여기 그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거. 대표자 상여로 처분됐다는 말 뜻은 법인에서 집행한 어떤 손쓴 금액이 실제로는 대표자한테 안 갔는데 대표자한테 상여로 준 걸로 처분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대표자 상여금이라는 말 뜻 자체가 뭔가 회사에서 돈을 벌었던 거잖아요. 입금 중에서 수익 중에서 그 금액을 줬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자가 상여금을 받았으면 상여금에 대한 세금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세금 냈을 때 그 세금은 누구한테 냈겠냐고요. 세무서, 기타 사유 유출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상여금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띈 거 있죠. 그걸 납부할 때 그 납부는 벌써 외부 국세청의 세금으로 납부가 됐으니까 그때 소득 처분을 그 납부한 금액 예수금 원천 징수액 걔를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서 여지껏 여러분들이 많이 그 기본적인 큰 틀에서 우리 재무회계 배울 때 수익, 비용 이런 계정 갖고 막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 용어 전체적인 걸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그렇게 얘기했던 입금, 그다음에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그다음에 송금산입 이런 용어 썼던 거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입금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재무회계에서는 얘를 수익이라고 부른다면서요. 그건 법인세법에서 얘기하는 입금이 뭔지, 그다음에 송금이 뭔지, 입금과 송금의 개정 항목들 정리해서 설명을 쭉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이거 중요한 항목이겠죠. 우리 그 손익계산서에 수익 계정 모르면 말 돼요? 비용 계정이 모르면 말 돼요? 안 되잖아. 그러면 법인세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 입금은 어떤 걸 입금이라고 부르는지, 송금은 어떤 걸 송금이라고 부르는지, 여기서도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입금이라고 보는 건데 재무회계에서는 입금이 아니야. 재무회계에서는 수익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수익이 아니야. 차이 나는 것도 있겠죠. 그걸 비교하려면 재무회계 계정들은 어느 정도 아니까 여기 법인세법에서 입금이라고 보는 게 있는데 우리 재무회계 수익 계정하고 차이 나는 것들을 여기서 배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